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근 몇 년간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실 그 몇 년간 여러분 아시겠지만 뭔가 사람들이 좀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정상이 아닌 분들이 많았지만 그 몇 년간은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영클 빅2가 있고 뭐 각종 푸어족이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돈 모으고 살면 뭔가 바보같이 보이고 미련스럽게 보이고 언론에서는 이걸 싸잡아서 벼락거지로 펌하듯이 놀렸죠. 열심히 돈 모아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들은 거지가 되었다. 당신들은 자기 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을 평생 구경밖에 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고로 당신들은 벼락거지다. 이렇게 우리들을 폄하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안 그래요? 애초에 벼락거지란 말하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거지였던 적이 없는데 무슨 거지입니까? 안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는 그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남한테 기생한다거나 자기 스스로는 뭔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지 아닙니까? 사전적으로 찾아보세요, 여러분. 근데 언론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벼락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멀쩡히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나름 사회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 번 돈을 또 열심히 모으고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놨습니다. 참나. 생각해도 어이없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을 거지로 부르는 나라가 어딨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봤을 때. 안 그래요? 자기들이 뭔데 우리를 거지라 부르는 겁니까? 벼락 거지가 되었다고. 근데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도 좀 바보예요. 뭐냐면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벼락거지라고 이렇게 유행처럼 번져나가니까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나는 벼락거지가 되었다. 나는 거지가 되어서 앞으로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한탄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한탄할 필요가 없는데, 안 그래요? 애초부터 우리는 거지가 아니었잖아. 우리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소식껏 살았은 것 뿐입니다. 자기 소임에 맞게. 근데 이게 거지냐고. 근데 사람들이 바보같이 이게 거지가 아닌데 거지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잖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 완전히 정상적이다 보기 힘들어요. 몇 년 동안 정신 못 차렸잖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일반화 돼버리고 한국 사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객관적으로 뭔가 나쁘고 비정상적인 문화라고 하더라도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해버리면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 말 공감하십니까? 이거 정말 한국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병 가장 못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놓고 그냥 못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못난 거 행동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나쁘고 비정상적이고 안 좋아도 이걸 너도 나도 많은 사람 돼버리면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못된 문화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연극 비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집 하나에 대해 모든 걸 대출받아가지고 내가 벌어본 적도 없고 모아본 적도 없는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에 다 꼬라박 해가지고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 못 산 사람들이 바보다. 완전 사이비 종교처럼 사람들이 너도 나 뛰어들었잖아. 이거 자체가 정상이냐고.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집이 뭐라고 도대체. 아파트 한 채가 뭐라고. 아파트 못 사면 뭐 죽습니까? 뭐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까? 아니잖아. 아파트는 수많은 주거 양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신축 아파트에 그렇게 목을 맸다고. 신축 아파트 아니라도 그동안 잘 살았잖아.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사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었잖아요. 근데 아파트 못 들어갔다고 무슨 사람들이 막 한탄을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저 돈을 갚을지도 모르는 수억의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아파트 들어간다고 자기는 잘 들어갔다고 자랑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정상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한참 미쳐있을 때는 이런 얘기해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못 들어갔으니까 너는 벼락 거지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라고 저한테. 근데 그 사람들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와서 좀 근황 좀 얘기하시죠. B2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살면서 그만한 돈을 반의 반전도 벌어본 적이 없어. 근데 무슨 배짱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합니까? 대출 받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미친놈이죠. 언제부터 자기들 투자에 재능이 있었다고. 투자의 티읕도 모르면서 투자병에 걸려가지고
투자 안 하면 손해다. 은행에 적금 넣고 예금 이자만 받는 사람들이 호구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도 어디 갔습니까? 그분도 어디 갔어요? 살면서 예금 적금도 넣어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투자 운운하고 있는 게 정상이냐고.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건 옛날이나 지금의 정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너도 나도 해버리니까 뭔가 정상화 돼버렸습니다.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오히려 은행에 적금 넣고 예금 넣은 사람들 바보로 보고 상식이 없다 얘기하고. 그 정상적이잖아. 남한테 피해주지 않잖아요. 정작 비트는 남한테 피해를 줬죠. 연끌도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 안 그래요? 연끌한 사람들 중에 순전히 자기 돈으로 연끌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님 명의까지 끌어가지고 부모님 재산까지 건드려가지고 연끌하신 분도 많아요. 그 연끌이 자빠지면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제 지원해준 사람들까지 같이 힘들어진 경우도 많고, 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투도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건드려가지고 집에 이제 지문서까지 건드려가지고 대출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 주변 지인들, 가족들까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사회악이죠, 여러분. 자기들이 이게 사회악인지도 모를 겁니다. 이게 뭔가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은행 예적금 넣고 그냥 자기 벌이 상황에 맞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 매도했던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 지금 연끌 비트 하신 분도 어떻게 됐어요? 당장 내년에 장담할 수 없죠. 당장 지금도 버텨나가기 힘들죠.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기가 벌린 거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수습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손실은 개인한테 있습니다.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와중에도 자기 탓은 없고 남 탓은 있죠.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뭔가 큰 거 한 방 노릴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버는 돈을 최대한 좀 절약을 하셔가지고 소신껏 사시는 게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투자 잘해본 적도 없는데 투자 같은 거 손대지 마시고요. 모르면 그냥 돈 모아가지고 은행에 예적금 하세요. 요즘에 금리 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집값으로 재미 본다거나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제도 잡아가지고 큰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 아예 버리세요. 큰 돈 벌려고 하다가 내가 벌어놨던 거 다 까먹습니다.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벌어놓은 거 다 까먹으면 못 일어납니다. 일반 서민들은 못 일어나요. 지금 비투에서 빚진 사람들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지 못할 행동, 감당하지 못할 행동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이 완전히 깨지려면 정부에서 아무 대책도 내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방치해야 되죠. 그러면 진짜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죠. 적당히 꺼지고 시간이 흐를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책은 내놓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전면적인 대책은 못 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연끌을 지원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끌비트 지원해주는 걸 찬성하실 분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품을 조정한 사람들이잖아. 일종의 개심죄가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연끌비트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도 뭔가 지원을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뭔가 해주는 지원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끌 비트한 사람이 많아도 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도 아니고요. 기껏해야 한 100만 명도 안 됩니다. 연끌 비트한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전체 덩어리를 치면 막 절대적이진 않아요. 완전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비트 연끌한 사람들이 뭐 쓰러지면 여러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연끌한 본인이 문제겠죠. 자꾸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요. 자기들이 벌린 거잖아.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서명한 거 아니야. 그럼 책임져야지. 왜 책임 못 질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품은요, 절대 잠깐 꺼지고 할 게 아닙니다. 거품은 서서히 꺼져 나갈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지금 거품 꺼져 나가니까 이제 멈추겠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번 꺼져 나갔던 거품은 계속 꺼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품 꺼져가는 게 보인다고 이걸로 끝나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서서히 꺼져 나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겉으로 뭔가 삐까뻔쩍한 척 대단한 척 했는데 그게 다 거품이었던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게 될 거예요. 서서히. 그걸 알 수 있는 게 모든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들을 다 스톱시켰습니다. 비상경영체제도 들어갔어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기업들이 이미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리스크가 이 경제 분야에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뭔가 투자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 다 스톱하고 있어요. 돈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캔슬하고요. 기업들도 이러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왜 넋놓고 있는 겁니까?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뭐 돈 나올 게 있다고. 믿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믿을 게 없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서서히 꺼질 겁니다. 천천히. 그래서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뭔가 막 살았던 분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일본이 법인경제 꺼지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짠돌이가 돼버렸어요. 일본이. 굉장히 짠돌이가 돼버렸습니다. 남녀 할 거 없이. 왜 짠돌이가 되었냐?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뜰하다. 뭐 지금 봤을 때는 알뜰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부터 알뜰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경제가 폭망하면서 뭔가 거품 경제에 빠지고 빚을 졌거나 감당 안 되는 채무를 지거나 막 살았던 분들이 자빠지는 것을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딱 박혀가지고 자연스럽게 돈을 안 쓰게 된 거예요. 성장도 멈춰지고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각종 푸어나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진 사람들이 버텨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왜냐? 자기가 벌린 거니까. 우리나라 지금 빚을 진 사람들 문제가 뭐냐 하면 빚은 졌는데 책임을 져야겠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책임질 만한 행동을 했으면 애초에 빚을 지지 않았겠죠.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았겠죠. 벌리는 건 엄청나게 벌려놓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봐도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빚을 크게 지고 많이 불리고 하신 분이 책임을 지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는지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꾸준하게 보게 될 거예요. 카푸어드도 지금 무리하게 차를 샀다가 차 팔리지도 않고 신분자가 된다거나 인생이 뒷걸음질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자분들도 지금 명품 푸어 해가지고 리볼빙 하시는 분들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못 볼 거예요. 당장은. 지금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드러나면 서서히 거품이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고 돈 나올 때는 없고 물가는 올라가면서 계속 내가 돈 내야 되는 압박은 점점 세지고 나로서 돈 낼 수 있는 어떤 돈 벌 수 있는 능력치는 한정적이고 그래서 내가 벌려놨던 수습이 안 되고 그러면서 위기상황이 직면하고 더 이상 내 능력을 한계에 봉착하고 그러면서 못 갚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100개 들고 투항하신 분들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실물자 되는 사람도 많아질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걸 오랫동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벌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동안 거품들이 꺼져나오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포티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서서히 나올 겁니다. 서서히. 서서히. 그러니까 잠깐 내려갔다 올라가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의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의 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내려갈 텐데 여기서 나는 이제 앞으로 회복되겠지 생각해 돈을 막 써버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대비를 오랫동안 꾹 지우고 가야 됩니다. 그동안 벌려놨던 분들 앞으로 이제 책임지지 못한 사람들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대처하는지, 대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애초에 무리하면 안 되겠다. 가지지 않았는데 무리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뭔가 능력은 없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뭔가 크게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한 방 노린다거나 그런 마인드가 아마 이참에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애초에 한 방 같은 거 그냥 꿈도 꾸지 못하고 대출 받아가지고 뭐 집 사는 문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 집 살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집 사는 문화는 이 시간 이후로 없어지길 희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자기가 버는 능력, 경제적 능력 한도 내에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